네, 안녕하십니까. 윤철중입니다. 제가 주말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HLB 관련돼서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오늘 우리 또 주주분들께서, 어, 모르면 안 되는 그런 정보들을 좀 공유를 하려고 합니다. 자, 조금 기술적인 내용이지만, 이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중요한 좀 포인트를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이 FDA 승인 관련된 그런 또 부분들을, 자료들을, 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어떤 그 자료에서 드러그에이자이드라는 이름으로 표시된 그 약물이 사실상 그 리보세라닙이라는 그런 내용이 발견이 됐는데, 지금 뭐 제가 클리니컬 트리얼부터 시작해갖고 여러 가지 지금 자료들을 막 찾아봤어요. 이거는 FDA에서 이제 관련 자료가 직접적으로 나온 건데, 아마 여러분들 이 부분은 잘 모르실 텐데, 여기 보면은 리보세라닉 관련해서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예. 드러게자이드라고 이제 나왔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흔히 신약이 아직 완전히 공개되지 않았을 때 회사 내부나 연구 단계에서 이제 그 가명을 씁니다. 코드명이라고 부르죠. 근데 문서 끝에 이제 리보세라닙 이 100mg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렇게 100mg이라고 딱 나와 있는 거는 보면 드러게이자이드가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보니까 12.3 파마코카인틱스라고 이제 즉 약물 동태학 파트에 나와요. 이런 부분은 이제 신약 허가를 받을 때 반드시 필요한 정보라고 보시면 됩니다. CYP3A4라는 이 간의 대사 효소를 통해서 어떻게 약이 분해가 되고 다른 약과 함께 썼을 때 혈중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우리가 왜 다치거나 뭐 이런 그 치료를 받고 약을 처방을 받을 때 뭐 내과, 외과, 신경외과, 뭐 안과 이렇게 다닐 때 같은 중복된 약을 처방을 안 하고 또 같이 먹어서 좋지 않은 그런 부작용을 초래하는 그런 약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이 CYP3A4 억제제랑 쓰면은 리보세라닙의 최대 농도가 3배 이상 또 튀어 오른다는 그런 또 얘기가 나와 있고, 또 이 또 CYP3A4 유도제와 쓰면은 그 농도가 확확 떨어져 갖고 약효가 약해질 수 있다는 그런 또 내용이 있는 것 같아요. 새로운 이 항암제 승인을 받으려면 환자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약의 안정성도 중요하잖아요. 누구는 뭐 고혈압약, 누구는 항진균제, 또 누구는 뭐 항결핵제 같이 여러 약을 복용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게 제가 이제 전달을 받았었고, 그래서 FDA가 이 약은 다른 약이랑 섞었을 때 어떤 부작용이 있나 하고 이제 꼼꼼하게 이제 자료를 캐묻고 있는 겁니다. 결국에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냐면, 이런 움직임이 뭔가 FDA 문서나 허가 자료에 포착이 됐다는 거는 HLB가 리보세라닙 승인을 위해서 아주 세부적인 약물 그 어떤 상호작용 시험 결과까지 제출을 하고 있다는 뜻으로 볼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약물 대사 이 경로 검증은 허가 심사에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고, 즉 회사가 FDA 승인에 정말 어떤 그 정성을 기울여서 제출해야 할 자료를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다는 증거로 여러분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투자자분들, 뭐 우리 또 구독자 커뮤니티에 계신 분들도 HLB를 뭐 3만 원, 4만 원 선에 이미 투자를 해서 이끌어가고 있지만, HLB가 허투루 하는 게 아니구나, 단계별로 잘 진행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신뢰를 조금 더 가져볼 만한 그런 지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자료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FDA가 최종 승인을 내리려면 안정성, 유효성뿐만 아니라 이렇게 복합적인 약물 상호작용 같은 부분도 고루 또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지만 HLB 쪽에서도 여러 움직임을 이렇게 보이는 걸 보면은 승인 가능성을 높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건 확실해 보이네요. 그렇죠? 자, 이 내용들은 뭐냐면 이 자료를 바로바로 이제 볼 수가 있는데, 클리니컬 트리얼스에서 직접 제가 찾아본 리보세라닙 관련 임상시험 리스트입니다. 이거를 제가 이제 공유를 해드리려고 해요. 커뮤니티에서 이제 라이브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고, 저희 아카데미에서도 이제 투자 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석을 했는데, HLB가 간암 치료제로 FDA 승인을 받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다른 암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많은 분들이 지금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실질적인 자료입니다. 여기 이제 첫 번째 보면은 NCT 028-7360 상태 컴플리티드라고 나와 있어요. 그리고 대상 질환은 건강한 사람한테 이제 대상으로 해서 했다. 그래서 리보세라닙의 다양한 그 제형을 비교한 시험이에요. 예를 들어서 정제 형태가 다르면 흡수 속도나 체내 농도가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신약을 만들 때 제형 안정성과 또 어떤 흡수율을 확인하는 과정이 또 꼭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그 명시가 나와 있는 거고, 간암 치료 결과를 100% 평가하는 건 아니지만 최적 용량이나 그 제형 결정에 중요한 또 이게 자료가 될 수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도 지금 뭐 위드론이라고 철회라고 이제 나와 있는데, 재발성 혹은 전이성 후각신경아세포종, 이제 뭐 매우 드문 코부비동암이라고 합니다. 그거를 이제 시작을 하려고 했는데 결국에 시행되지 못한 임상 시험이에요. 그래서 희귀암 분야에서 리보세라님의 확장 가능성을 탐색을 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는 이미 일단 중단된 상태예요. 당장 진행된 연구가 아니니까 현재 간암 치료제 뭐 FDA 승인과는 이거는 무관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는 모르겠지만. 자, 뭐 세 번째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이제 영문으로 아직 환자 모집 전이라고 나와 있는 게 있는데 NCT 06200-233이에요. 그렇죠? 대상 질환은 이게 전이성 흉성 상피성 종양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이제 연구가 시작될 예정이에요. 희귀암 일종의 이 흉선 상피성 종양인데 환자에게서 리보세라닙 치료 효과를 보겠다는 취지입니다. 이것만 보시면은 다양한 어떤 희귀암으로의 적응증을 확장할 가능성을 시험 중인 것으로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어요. 간암 그 적응증과는 분리된 연구입니다. 향후 이제 연구가 진행돼야지 앞으로 이거 부분에 대해서도 FDA 승인 연관성을 또 알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연관이 아예 없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뭐 아무튼 쭉 정리를 해왔고,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커뮤니티에서 이런 그 자료들을 보면 간암, 위암, 대장암, 뭐 희귀암, 거기에서 지금 이제 임상 테스트 연구가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다만 이제 터미네이티드라고 해갖고 중단이 되거나 위드로운 철회가 표시된 임상도 있고, 또 간암 연구 중에도 실제로 진행돼서 FDA 허가용 데이터로 쓰인 임상 리스트도 보입니다. 그렇죠? 뭐 빠진 것도 있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번 3월 20일 전후로 기대되는 FDA 승인은 리보세라닙 플러스 이제 캄렌리주마 병용요법 간암 적응증에 대한 것이고, 이와 관련된 이 이제 주요 글로벌 임상들이 이미 별도로 진행이 또 되고 있겠죠. 진행이 완료됐을 그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클리니컬 이 트리얼스의 목록을 보고 여긴 이제 또 왜 이렇게 중단된 게 많을까 하고 또 놀라실 수도 있는데, 사실 신약 개발 분야에서 여러 시도 중에 일부는 중단되고 일부는 성공하는 일이 흔합니다. 이건 또 오해하지 마시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제가 말씀드리는 이유는,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리보세라닙이라는 신약이 HLB가 어디까지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확인하는데 좀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주말에 편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그런 소식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튼 언제든지 새 연구가 추가되거나 모집 상태가 변경될 수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또 저희가 또 구독자 커뮤니티에서 바로바로 또 이슈가 있으면 말씀을 드리고, 아카데미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다 접목을 해서 투자 관점을 또 잡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커뮤니티는 여러분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십니다. 지금 뭐 2,000분 넘게 계시고 아카데미에서도 또 꽤 많은 분들이 이제 계신데, 유튜브에서는 기업에 대한 그냥 그 분석 내용들을 드려요. 커뮤니티에서는 이제 조금 더 디테일한 뭐 매수, 매도 관련, 나는 어떻게 투자하고 어떻게 이제 우리가 함께 투자 관점을 잡아야 되는지를 이야기를 하니까 조금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사실 유튜브는 시차가 있잖아요. 근데 이 커뮤니티 내에서는 직접적으로 소통이 가능하니까 많은 신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또 전반적으로 HLB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이제 종목들 투자해서 다 또 좋은 결과들을 갖고 오고 있는 그런 사례들이 빈번하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뭐 저희 같은 경우에는 HLB를 한번 그 매수를 했다가 또 수익 실현을 하고, 또 작년에 보면은 뭐 이게 다 HLB 지금 아카데미 코멘트인데
작년에 보면은 또 그 HLB를 4만원대 또 매수를 또 진행을 했어요. 그쵸? 45,000원, 뭐 5만원대 이렇게 매수를 진행을 해서 또 좋은 그런 마음 편하게 좀 투자를 이어가고 있는데 또 최근에 이제 들어오신 투자자분들이라면은 정말 요즘에는 또 가슴을 졸이실 것 같아요. 지난해 아쉬운 어떤 그런 또 이슈들이 있었고 가남 신약 리보세라닙의 그 미국 FDA 승인 여부가 이제 코앞으로 다가왔는데 과연 이번에는 어떤 그 기적 같은 승전보를 들을 수가 있을지 아니면 지겹게 진짜 또 한 번의 시련이 찾아올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겁니다. 예, 뭐 저는 이제 그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도 팩트 기반으로 해서 잠깐 정리를 해서 마무리를 할게요. 먼저 이 HLB 리보세라닙의 FDA 승인 기대감에 따른 주가 움직임, 주가에 많이 상당히 사실상 반영이 됐다고 봐요. 예, 차트적으로 보면 그쵸? 지금 2024년 5월 달부터 FDA로 이제 보안 요구 소환을 CRL 받으면서 이제 한 차례 또 그 이슈 고배를 마셨고 당시에 이제 지적한 문제는 말씀을 드렸지만 약효나 어떤 약효가 떨어진다거나 뭐 임상 데이터가 아니라 중국 파트너사의 제조 시설 관련 이슈였어요. 그렇죠? 약 자체는 효과에는 문제가 없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뭐 여러 임상 자료들 제가 확인해 본 결과에도 그래요. 그래서 작년에 이제 HLB 주가가 엄청나게 떨어졌어요. 이때 이제 저희가 또 매수를 진행을 했는데 좋은 기회였던 것 같고요. 지금 와서 보면은. 예. 그리고 또 한편으로 그 전에 투자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좌절감을 잊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뭐 주주분들이 워낙 강성 주주분들이 많고 또 HLB가 지금 포기하지 않는 그런 그 모습들을 보여오고 있고 또 FDA랑 그 이제 플랜 B에 대한 그런 타입 A에 대한 그 미팅을 통해서 보안 방향을 논의를 했고 7월에 이제 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하라고 권고를 받고 이거를 개선을 해서 2달 뒤에 재신청을 했고 지금 FDA가 이거를 클래스 2 재심사로 받아들여서 6개월 내에 심사를 재개하게 되죠. 데드라인이 오는 3월 20일입니다. 네, 현재 FDA 최종 결정일까지 몇 주도 남지 않은 상황이에요. 승인 기대감이 이렇게 커지면서 최근에 주가에도 어느 정도의 탄력은 조금 붙었어요. 그쵸? 2월 말에 또 2월 27일 날에 제가 앞전에도 방송을 제공을 해드렸지만 ESMO에서 반가운 소식이 또 전해졌고 ESMO 그 세포암 치료 가이드라인에 리보세라닙과 팜렌리주맙 병용요법이 간암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고 처방 강력 권고 등급을 받았다는 발표였죠. 예. 아직 미국 FDA의 이 승인이 나기도 전에 글로벌 권위 기관이 먼저 치료 지침에서 이제 포함시키고는 이거는 상당히 이례적인 일입니다. 예. 그래서 이거 자체가 그만큼 임상 데이터의 신뢰성과 치료 효과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미고 또 HLB의 이 최고 기술 책임자가 이번 성과가 유럽의 이 약품처 EMA 승인과 또 미국의 FDA 승인 그리고 미국의 NCCN 가이드라인의 등재에도 긍정적인 시그널이 될 거라고 그렇게 또 직접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뭐 주가도 어느 정도 반응을 했고 전일 대비 10% 이상 가까운 급등을 또 보였었죠. 그렇죠? 9만 원대 넘었었고. 근데 이제 이틀 뒤에 2월 말에 28일 날 약간 숨고르기에 들어갔습니다. 예, 하락, 약간 조정. 주가가 뭐 마이너스 지금 3% 이상 하락하면서 종가가 19,300원인가요? 예, 그렇게 내려왔죠. 예, 내려왔고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됐는데 한 주 사이에 롤러코스터를 탄 그 주주분들도 계시겠지만 큰 그림에서 보면은 FDA 결정을 앞두고 주가가 기대감을 반영을 하면서 어떤 우상향 추세로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렇게 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인 그 분석은 잠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HLB 주가는 현재 상승 추세 채널 안에서 기대감 랠리를 전개하고 있다고 평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다만 FDA 승인이라는 중대 이벤트를 앞둔 바이오주답게 변동성이 매우 클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그 소식에 따른 급등락 가능성을 여러분들이 염두를
해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최근에 또 투자하신 분들은 그런 부분들을 또 염두하시고 각오하시고 투자를 하셨다고 생각을 해요. 승인 성공 시에 차트 분석 자체가 무색할 정도로 갭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고, 반대로 뭐 승인 지연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타났을 경우에는 기술적 지지선마저 이탈하는 급락도 올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즉 현재 이런 이제 차트는 큰 재료를 기다리는 기대감의 차트이니까 일반적인 그 기술적인 어떤 지표보다 이벤트 결과에 더 민감하다는 점. 근데 이렇게 쭉 올라갔다가 쭉 급락했다가 여러분들 서서히 지금 조정받으면서 올리는 거 보면은 은근슬쩍 기대감이 지금 많이 들어가고 있어요. 네. 승인 가능성에 대한 그런 부분들. 승인 가능성에 대한 팩트 체크를 좀 말씀을 드리면, HLB 리보세라닙이 과연 FDA 승인을 받을 수가 있을 것인가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이번에 이 리보세라닙, 그 다음에 이 캄렐리주마베 병용요법은 객관적으로 보면 임상 3상에서 뛰어난 효능을 입증을 했습니다. 전체 생존 기간 뭐 22.1개월로 기존 그 표준 치료제보다 훨씬 더 개선된 그런 결과도 보여줬고, 이런 것들 자체가 HLB의 그 효능, 신약 효능에 대해서 이제 뭐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고, 보완 자료로 제출한 최종 데이터에서는 MOS 23.8개월로 이전 발표 때 22.1개월보다 오히려 더 연장이 됐어요. 네. 그쵸? 보통 간암 치료제에서 평균 20개월 이게 이제 이상의 MOS는 상당히 우수한 편으로 평가를 받거든요. 그런 부분들. 예. 그리고 그 유럽 종양학회 ESMO 이 간세포암 가이드라인에서 1차 치료제로 등재가 되고 강력 공고. 예? 이런 것만 봐도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판단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보통 허가가 이미 완료된 치료제를 학회 가이드라인에 올리는 게 일반적이거든요. 근데 아직 FDA 승인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이처럼 빠르게 가이드라인에 포함된 사례는 매우 드뭅니다. 이게 이제 병용요법 치료 효과가 안정성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신호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뭐 승인 가능성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뭐 리스크에 대해서 이제 잠깐 말씀을 드리면은 이 FDA가 안정성, 유효성 평가에서 상당히 보수적이다. 그리고 CRL 통보 사례를 보면은 생각지 못했던 이슈나 자료 보완 요구로 질질 끄는 거, 재차 발생하는 경우가 좀 많이 있어요. 일부러 그러는 건지 이게, 예? 일부러 그러는 건지. 그래갖고 그런 부분들이 약간의 리스크, 100%로 낙관하지는 못한다. 1%의 리스크를 말씀을 드리는 거고, 현재 주가의 FDA의 어떤 승인 기대감이 상당 부분 스물스물 주가는 올라갔지만 많이 선반영이 되어 있는 부분도 있다. 예, 근데 다 반영은 돼 있다고 생각은 안 돼요. 승인 발표나면 또 갭상승 나올 수가 있어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재차 보완 요구가 나오면 주가 급락 리스크는 분명히 존재하죠. 예, 1% 이상의 존재도 존재니까. 그래서 제가 그 앞전에도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3월 20일이 이제 FDA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법정 기한입니다. 실제로는 이 날짜의 결과 발표가 나거나 혹은 며칠 앞서서 발표되는 경우가 있어요. 때로 이 FDA가 결정한 시한일에 임박해서 승인을 발표합니다. 행정 절차상의 이유로 발표가 또 지연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이틀 정도 지연되는 사례. 그래서 뭐 FDA의 이 내부 심사가 예상보다 빨리 끝나면 3월 20일보다 앞선 시점에서 승인 뉴스가 나올 수가 있어요. 실제로 바이오 업계에서는 이 조기 승인 형태로 발표되는 케이스가 종종 있죠. 이런 경우에는 또 그 전에 주가가 단기적으로 급등세를 보일 가능성이 또 많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호재성, 즉각적인 호재성 재료가 즉시 이제 소진되는 만큼 승인이 확인된 직후에 또 어떤
그 2, 3일 내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올 수가 있어서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 우리가 또 대응을 또 잘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3월 20일쯤 다 돼서 발표가 또 날 수가 있는데 기한 당일 혹은 그 직전 직후에 최종 결과가 발표가 될 수 있어요. 예, 단시간에 또 크게 출렁일 수가 있겠죠. 이제 뭐 이런 시너지는 또 배로 날 수가 있습니다. 그 당일날 다 돼서 이제 또 나온다면은 미리 나오는 게 아니라 예, 이 기대감이 20일이라는 그 시점을 머릿속에 이제 두고 있고 승인 통과 시에는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98,000에서 10만원 돌파 시도도 가능할 수가 있어요. 예, 단기 어떤 과열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예. 아무튼 뭐 부정적인 부분도 있지만 네, 뭐 딜레이 되는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도 있지만 오늘 좀 이런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렸어요. 아무튼 투자자 입장에서는 앞으로 이 승인 후에 만약에 승인이 된다면 그 로드맵에 대해서 좀 잘 보셔야 되는데 시장에 바로 출시가 될지 그리고 보험급여 적용 여부나 EMA 승인 관련돼서 이제 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좀 보면 될 것 같고 승인 후에 이제 주가의 움직임이 정말 중요하죠. 예, 장기적으로 또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근데 이게 승인이 나보고 우리가 판단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단순 수치로 예측하기가 어렵습니다. 승인 직후 호재가 이제 소진되면서 큰 변동성을 보이는 게 또 바이오 주식의 특징이기 때문에 어떻게 움직이는지는 직접적으로 이제 보면서 우리가 좀 주물르면서 가야 될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이제 커뮤니티에서 우리가 공유를 할 것이고 장기적으로는 간암치료제 시장에서 어느 정도 점유율을 확보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겠죠. 그런 모습들을 미리 좀 파악을 해야 되겠죠. 예. 그래서 아무튼 이렇게 주말이니까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까지 말씀을 좀 드렸지만 아시겠지만 HLB 리보세라님 FDA 승인 여부는 정말 역대급 이슈입니다. 저도 개인 투자자로서 매우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을 미리 좀 공유를 받고 HLB뿐만 아니라 실시간으로 좀 데이터를 이렇게 나누고 싶은 분들은 그리고 또 혹은 제가 이제 또 직접 운영하고 있는 커뮤니티 그리고 또 제가 직접 이제 커뮤니티 내에서 라이브 방송도 이제 가끔 진행을 하는데 직접 참여하고 싶은 분들은 고정 댓글 혹은 이 유튜브 채널 정보 보기에 우리 무료 커뮤니티 입장 주소가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뭐 이런 바이오주뿐만 아니라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기업들의 정보를 실시간으로 또 나누고 소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혼자 고민하기보다 서로 논의하다 보면은 객관적인 시각이 생기잖아요. 그래서 저희 커뮤니티에서 들어오셔서 좋은 정보도 얻어가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저랑 뭐 직접 소통도 해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무튼 오늘 HLB의 그 리보세라님 FDA 승인 기대감, 그 다음에 주가의 향방, 뭐 이제 초반에 또 이제 좋은 자료 공유를 또 해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투자자분들께서 조금이나마 올바른 정보와 분석 관점을 가지실 수 있게 유튜브 채널을 계속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응원의 댓글 많이 부탁드리고 또 주말 잘 보내시고 또 내일 대체공휴일이죠. 편안한 휴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많은 지금 개인 투자자분들이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것을 잘 고민이 상당히 크실 것이라고 투자자 여러분들을 위한 전문적인 필요한 그런 서로 간의 무엇인의 여러분들의 이익을 위한 조치 우리는 이 생각이 늘 가능컨대 윤철중 기술이 정하고 자산을 증대를 시킬 수 있을 겁니다. 실제로 지금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구독자분들 여러분들과 같은 그냥 개인 투자자예요. 네, 개인 투자자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